자,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이번 검찰이 부르면은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저는 그게 순탄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. 물론 이제 검찰에서요 일방적으로 출두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. 네.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니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서 언제쯤 출두가 가능한지 물 밑에서 충분한 조율을 거친 다음에 뭐 날짜를 선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. 문제는 그 정도의 유연성은 일단 검찰 측에서도 이제 허용을 할 건데 네. 과연 출두 자체를 이렇게 하려고 하겠는가? 네. 예. 그러면 이제 검찰의 인내심이 점점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뭐 그런 그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? 그 결국은 그러면 강제 수사, 체포영장 발부 뭐 네. 이렇게 되는데 과거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죄에서도 일부 지지자들이 그 체포영장 집행을 그냥 인간 방패로 네. 막아버렸듯이 지금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죄에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더 있다. 그럼 이게 네. 우리 국민들의 참 뭐라 그럴까요? 답답한 가슴은 더 좀 속이 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. 지금 이제 삼성동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. 자, 이 지지자들이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이 그렇게 뭉치는 그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뭐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그 지금 탄핵 기각 반대 여론이 사실 뭐 처음만 하더라도 시작할 때만 미미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나 한때는 시규모 자체만 따져봤을 때는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규제 TV와 인터뷰에서는 촛불 민심보다 2배 더 많다. 네. 그렇게 자신할 정도로 상당히 자신에게는 정치적 원군인 셈이죠. 바로 지금 강성 친박계 그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결집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다시 복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대와 낙관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? 예. 저는 뭐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정치적 파괴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의 정치적인 정파로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힘과 이 하나의 동력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. 예. 네. 지금 뭐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은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은 705호실이 유력하다라는 네. 등 지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.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? 만약에 이제 그 뭐 자진 출두가 됐던 강제 구인이 됐던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네. 지금 뭐 13개 혐의 아닙니까? 13개 혐의에 대해서 상당 장시간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예. 네. 그런데 이제 과연 그 공범이었던 최순실 씨, 또 뇌물죄는 서로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준 사람으로서 지금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받은 사람으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등등 봤을 때 다른 관련자들 또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해서 뭐 김기춘 전 실장, 조윤선 전 장관 뭐 5명 구속돼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네.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예. 그 법적 형평성을 따졌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 검찰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조기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네. 그렇죠. 그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게 과연 뭐 이게 그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또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점에 대해서 검찰이 좀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예. 네.